3월 기준 미 전역의 렌트비가 전년 대비 16.8% 올랐는데요. 중요한 것은 현재 매물로 나온 주택이 없고 금리가 상승세에 있어서 지금 같은 렌트비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울경제신문 뉴욕파원 김영필입니다. 미국 렌트비가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. 저도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만 봤지 주변에서 실제로 한번 겪어보니까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. 렌트비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인데요. 제가 말씀드린 거는 뉴저지의 사례입니다. 한인들도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뉴저지이죠. $3,300 정도 했던 방세기 아파트 월세가 재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$4,290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1년 계약이에요. 상승률만 해도 무려 28%에 달하는데요.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20에서 30%, 월초에는 많게는 40에서 50% 사례도 있다 이런 것을 말만 들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실제로 접해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. 렌트비 같은 거주 비용은 CPI의 30% 정도를 차지하는데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미국에서 집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진로우에서 도시별 렌트 상승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자,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. 3월 기준 미 전역의 렌트비가 전년 대비 16.8% 올랐는데요. 미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인 뉴욕시가 20.2%, 두 번째인 로스앤젤레스가 15.7%, 시카고가 11.97%, 달라스가 18.1%에 달합니다. 뉴욕시 가까운 뉴저지는 한국으로 치면 분당이나 일산 같은 배드타운에 가까운데요. 아무래도 광역생활권이다 보니까 뉴욕시의 높은 집가 상승률이 뉴저지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뉴욕시의 경우에 평균 20%가 넘으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오른 곳이 있겠죠. 이제 물론 뉴욕시 같은 경우에 월세 주택의 절반 이상이 렌트비 상승에 제한을 받거나 한도가 있는 주택이라고들 하는데요. 그럼에도 평균 20.2% 올랐다는 것은 더 많이 오른 곳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는 중산층 이상이 몰려 사는 좀 아닌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. 중요한 것은 현재 매물로 나온 주택이 없고 금리가 상승세에 있어서 지금 같은 렌트비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코로나 이후에 교외에 한적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 싱글하우스가 매물로 나오는 곳이 많이 없어졌고요. 또 재택근무가 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는데요. 렌트가 오르니까 그럼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.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선 더 그런데요. 공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금리가 오르면 개발업자 입자들 사이에서도 금융비용이 늘어나겠죠. 그래서 사실 공급이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 같은 높은 월세 상승 기조는 렌트 계약이 한 번씩 다 돌아갈 때까지, 그러니까 모든 월세 계약자들이 한 번씩 자기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이 같은 고공비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. 앞서 말씀드렸지만 CPI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렌트 같은 거주 비용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.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 가게들은 앞으로 1년간 평균 렌트비가 11.2% 정도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러면 자연스럽게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. 아까 말씀드린 뉴저지 사례의 경우에 월에 $900, 1년 치면 $1,800, 한국 돈으로 치면 1,300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. 그러니까 앞서 임금이 올랐다면 렌트비 상승세가 이를 갉아먹으니까 그러면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, 아직까지 월급 인상을 못 받았다면 나 돈이 정말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미국 렌트 시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만만치 않고 정말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이고요. 제가 자주 인용해드리는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선임 고문 같은 경우에 3월에 물가가 전년 대비 8.5% 올랐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한동안 높은 물가가 오래 갈 수 있다. 그리고 연말에는 되레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솟는 집값이 렌트비를 올리고 올라간 렌트비는 임금 인상을 촉발할 수 있고, 이 임금 인상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, 이 점이 중요하고요. 중요한 것은 계속되는 인플레는 국제금리 상승 압박 요인이 되고 올라가는 국채금리는 나스닥의 하락 요인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국채금리와 인플레이션, 렌트비 동향을 꼼꼼히 파악하셔야겠습니다.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